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89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유입은 366명, 해외 유입은 23명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여권에서 도입이 거론되는 코로나19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하고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어제 이익공유제의 쟁점을 5가지로 요약하며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발생한 기업의 성과를 명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주의 재산권 침해와 경영진이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공유할 경우 사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어 이익공유제가 외국 기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에만 적용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와 성장 혁신 동력을 약화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19에 따른 최대 충격에서 80%가량 회복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제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코로나19 경제 충격 이전 수준까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나타내는 HRI 코로나 위기 극복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HRI 코로나 위기 극복 지수는 79.3포인트를 기록해 지난해 5월 우리 경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시기 대비 80%가량이 회복됐습니다. 다만 수출 부문 위기 극복 지수가 163.7포인트여서 코로나19 이전보다 좋아졌지만 소비 부문은 74.1포인트를 기록해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용 부문 위기 극복 지수는 25.5포인트에 불과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은 4분의 1 정도밖에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올해 제조업 경기가 정유, 반도체, 바이오 헬스를 중심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국내 제조업체 1,009개를 대상으로 경기 실사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올해 연간 매출 전망 BSI가 103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정유,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바이오, 2차 전지, 화학 등 대다수 업종이 100을 웃돌아 매출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조선과 섬유는 각각 83과 74를 기록하며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국내외 주식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금융투자업계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개인들이 순매수한 국내 및 해외 주식 금액은 총 102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개인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만 77조 8천억 원어치를 사들였으며 해외 주식 매입 금액은 코스닥을 웃돌며 21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최근 투자자 예탁금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제는 주식을 해야겠다는 당위성이 확실해진 보수적인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증시 화랑에 연금 계좌를 활용한 주식 직접 투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등 6개 주요 증권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이들 증권사 연금저축 계좌의 상장 지수펀드 잔고는 총 1조 1,912억 원으로 2019년 말 대비 306%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증시가 화랑을 보이면서 연금 계좌를 통한 ETF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저금리로 예적금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연금 계좌와 퇴직연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